축구협회가 정관상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인 비상근 임원들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 원씩 급여성 고정 보수를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수를 받은 임원들 중에는 국가대표 출신 최영일, 장회룡, 하석주, 이동국, 이영표, 이천수, 김병지 등을 비롯 축구 해설가 한준희 씨가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에 들어있는데요. 문체부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을 계기로 축구협회 운영 전반을 들여다본 바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비상근 임원 44명 중 34명에게 지급한 보수는 모두 28억 원. 축구협회는 정관과 임원 보수 규정에 의하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상근 임원이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체부는 자문계약 대상자 선정이나 자문료 책정 기준을 공정하게 마련하지 않은 채 방만하게 보수를 지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간 축구협회에서 가장 많은 자문료를 받은 비상근 임원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 활동했던 마이클 밀러 전 전력강화위원장이었습니다. 2023년 축구협회와 2년간 연 25만 달러, 약 3억 4천만 원을 받는 자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올해 2월 아시안컵 이후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될 때 함께 사퇴했고 1년 2개월간 약 3억 5천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밀러 이후 전력강화위원장을 맡은 정혜성 위원장은 월 1,500만 원을 받는 자문 계약을 맺었고 2월 말부터 6월 사임할 때까지 7,8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문체부는 두 전직 전력강화위원장이 받은 자문료가 축구협회 임원 보수 규정상 자문료 한도를 초과했다고 봤는데요. 규정에는 분과위원장 자문료 한도를 연 1억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축구협회는 밀러는 당초 협회 지도자 강사로 계약했다가 협회 필요에 의해 전력강화위원장으로 선임했기에 지도자 강사 보수에 준하는 자문료를 책정했으며 정혜성은 전력강화위원장 역할과 책임, 전임자들 자문료 등을 고려해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축구협회 전현직 비상근 부회장들은 월 250만 800만 원을 자문료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이는 1998 프랑스 월드컵 국가대표 출신 최영일 부회장인데요. 그는 2021부터 2022년엔 월 600만 원씩, 지난해와 올해엔 월 800만 원씩 받아 올해 8월까지 2억 9,600만 원 넘는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K리그 인천과 중국 충칭 감독 등을 지낸 장회룡 부회장은 2023년 부임한 이후 월 800만 원씩 받아 총 1억 2,7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함께 부임한 국가대표 출신 하석주 부회장과 축구 해설가 한준희 부회장은 각각 월 600만 원씩 총 9,56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병지 현 강원FC 대표이사는 2021년부터 2023년 1월 강원에 부임하기 전까지 비상근 부회장으로서 월 600만 원씩 총 1억 4,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축구협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던 이동국, 이영표, 이천수 등도 과거 협회에서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국은 김병지 후임으로, 이영표는 정몽규 회장 부임 때부터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이 둘은 2023년에 월 500만 원을 받는 자문 계약을 맺었으나 그해 4월 승부 조작 등 비위 행위자 기습 사면 시도에 대한 책임으로 축구협회 임원진이 전원 사퇴할 때 함께 물러나 각각 1,1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이천수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축구협회 사회공헌위원장을 맡으며 월 250만 원씩 총 6천여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렇다고 문체부의 감사가 맹탕은 아니었습니다. 축구협회의 아픈 곳을 제대로 찌른 부분이 있었으니 천안축구종합센터의 정부 보조금 유용 문제였습니다. 축구협회는 2021년 7월 천안센터 스타디움 건립에 정부 보조금 약 56억 원을 신청했는데 사무공간이 없는 곳으로 신청한 초안과 달리 문체부와 협의 없이 사무공간 건물을 따로 짓는 것으로 추후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굳고 보조금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청했다고 규정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보조금법에 따라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축구협회는 최대 3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데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하는 등 이미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축구협회의 재정 상황에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정 회장이 남은 임기는 물론 사선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큰 재정적 부담을 안은 채 축구협회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국고 보조금 관련 어느 정도 과징금이 책정되는지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다. 원금 56억 원 전체를 환수할지 여부부터 심의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과징금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다만 정몽규 회장이 정부의 징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선 도전을 강행한다면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해 액수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몽규 취임 후 보조금은 11년간 3배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연간 최소 110억 원 수준이며 스포츠 토토 등 복표 수익 연간 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부 보조금 없거나 의존도 낮으며 피파 랭킹 20위권 국가들은 70% 이상이 협회장은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고 이외 축구인 등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가 회장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연간 약 300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면서 수익에서 정부 의존도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보조금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축협의 재정 자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한경닷컴이 축협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연 평균 3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협의 손익계산서는 정부 재정 비중이 상당한 보조금과 스포츠 토토 등으로 알려진 복표 수익을 포함해 계산하면 재정 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표 수익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국가정책사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재원을 배분하는 세금의 성격을 가지는데요. 축협의 당기순이익은 최근 5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입장료 수익 등이 없어 3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2020년을 제외하곤 늘어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은 연간 300억 원이었는데 2022년부터는 500억 원 안팎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11년간 축협이 쓴 보조금은 총 1,809억 원, 복표 수익은 총 2,058억 원으로 총합 3,867억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축구팬들부터 국민들까지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최고의 황금 세대를 가지고 제대로 일처리도 못하면서 정부 지원금이 무려 3,000억 원이 넘는 소식에 다들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김 의원은 협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해 국정감사 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축구협회에 투입되는 300억 원 규모의 예산도 손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상당히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하며 축구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